NBA 선수 사인받기에 도전하는 도장 깨기 11타는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2000년대 이전의 로켓츠 영웅들의 사인을 받은 에피소드를 담아봤고, 이번 2편에서는 짧게 2016년에 휴스턴을 방문했던 여행기를 소개하고 하든과 티맥 같은 21세기의 휴스턴 선수들의 사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공유해볼까 합니다. 휴스턴은 팀 이름 로켓과 같이 거대한 빅맨들의 요람이라고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엘빈 헤이스, 모제스 말론, 랄프 샘슨과 하킴 올라주원이라는 트윈타워까지 NBA 역사의 몇 페이지씩은 차지할 정도로 훌륭한 센터들을 많이 보유해왔죠. 지난번에 소개했던 2013년과 2017년 외에도 2016년 국가대표 평가전 때도 휴스턴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로켓츠 소속은 아니었지만 같은 텍사스주의 라이벌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빅맨 데이비드 로빈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로빈슨 외에도 듀크 대학의 선장 코치 K, 시카고 불스에서 데릭 로즈를 지도했던 탐 티보도, 해리슨 반즈를 비롯해서 드로잔과 듀렌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동님께 격려를 드리고 경기장으로 나섰는데, 한여름 8월달에 휴스턴은 어마어마하게 덥더라고요. 온도가 높은 수준을 넘어서서 습기가 습식 사우나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죽하면 밖에서 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픽하고 제 등에 쓰러지더라고요. 아이를 도와서 긴급조치를 취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을 텐데 아찔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토요타 센터의 터줏대감 켈빈 머피도 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175로 농구선수 치고는 굉장히 작으신데 워낙 패션이 화려해서 경기장 어디서든 잘 보이시더라고요. 로켓츠의 연고지가 샌디에고였던 마지막 시즌부터 시작해서 13년을 같은 팀에서 뛰면서 원클럽 맨으로 남았는데, 머피의 등번호 23번은 휴스턴의 영구 걸반이 되고도 남을 정도의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68년 엘빈 헤이스, 76년 존 루카스, 83년 랄프 샘슨, 84년 하킴 올라주원을 모두 1순위로 지명하는 행운을 누렸던 로켓츠는 2002년 다시금 보기 넝쿨째로 굴러들어오는데 1순위 지명권을 받게 되면서 2m29의 중국 상하이 출신 빅맨 야오밍을 지명하게 되었죠. 사이즈만 로켓처럼 컸던 게 아니라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NBA 시장의 크기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야오밍이었습니다. 8차례나 올스타에 선정되었던 야오밍을 2013년 휴스턴 올스타 때 처음 만나봤는데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티의 휴스턴 센터에서 야오밍을 스피커로 초빙한 오찬에 참석을 했는데, 2002년 드래프트 동기이자 야오밍에 이어 바로 다음에 시카고 불스의 2순위로 지명되었던 제이 윌리엄스와 가지는 담론의 이벤트였습니다. 심지어는 야오밍의 바로 뒷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이 윌의 진행 아래 야오밍과의 토크쇼가 시작되었는데, 둘 다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생각보다 커리어를 일찍 마감해야 했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솔한 인생 경험들을 나눴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농구 인생, 의지와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변수들, 은퇴 후 힘들었던 삶의 방향 설정까지 화려했던 커리어 이면에 숨어있는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서 몇 번씩이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네요. 토크쇼가 끝나고는 참석자 모두와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유니폼에다가도 사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오밍은 그 올스타 주간 내내 휴스턴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많은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야오밍이 명예전당에 헌액되었을 때 지난 편에서 랄프 샘슨을 봤다고 말씀드렸던 모이간 선 리조트에서 뵐 수 있었고요. 헌액식 본식이 스프링필드에서 끝나고 난 다음날 1시간가량 이동을 해서 반지 증정식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모이간 선 리조트는 대형 카지노 리조트 단지인데 WNBA 커네디컷 선의 홈 경기장이기도 합니다. 행사를 몇 시간 앞두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성 장신군단이 호텔 안으로 들어와서 놀랐는데, 알고 보니 다음날 선과의 경기를 위해 원정 온 시카고 스카이 WNBA 선수들이더라고요. 축하하는 장소로 미리 가 있으니까 덴버 편에서 만나봤던 무텀보와 야오밍이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 둘에게 휴스턴에서 같은 팀 소속으로 뛰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을 건넸는데, 야오밍이 무텀보한테 우리가 같이 코트에 섰던 적이 있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무텀보 형님이 감독이 한 1, 2분 같이 뛰게 한 거 기억 안 나? 가관이었지라고 하니까 둘이서 껄껄 웃었습니다. 이 애프터파티 자리에서 여자 농구 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꼽히는 체릴 숲스 누님도 만날 수 있었는데, WNBA의 최초 계약 선수이자 올림픽 금메달, 대학농구 우승, WNBA 우승을 모두 차지한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볼 수 있어서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인도 물론 받을 수 있었고요. 야오밍의 3년차 시즌을 앞두고 휴스턴은 초대형 트레이드를 감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폭발적인 득점력의 소유자 트레이시 맥그레이드를 올랜도로부터 영입하게 됩니다. 올랜도에 있을 때 동부에는 티맥, 서부에는 코비가 리그를 양분하고 있다고 해서 동티맥, 서코비라는 신조어가 국내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입에 오르내렸죠. 휴스턴으로 이적을 했던 첫 시즌부터 티맥은 로켓츠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 2004년 12월 달에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 4쿼터 마지막 35초 동안 4점 플레이를 포함한 3점슛 4개를 연거푸 성공시키면서 모두가 졌다고 포기했던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득점기계 T-맥을 처음 봤던 건 2009-2010 시즌 뉴욕으로 트레이드되고 난 이후였는데요. 부상 후 폼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네요. 닉스로 이적하고 난 직후에 NBA 스토어에서 사인회도 있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홈팀과 원정팀이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터널이 중앙통로 하나여서 홈과 원정 양팀 모두 사인을 동시에 받는 게 가능했는데 선수들을 만나기 가장 좋은 경기장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이 끝난 2010년대에는 구조가 다 바뀌었지만요. T-맥은 아프리카 다르푸르 지역 내전으로 인한 아이들의 처참한 환경을 다룬 다큐 3포인트에 출연하면서 본인의 방문기를 공유했는데 그래서 휴스턴에서의 마지막 시즌은 등번호를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달게 됩니다. 희소성이 있는 이 저지에 등번호도 3번이라고 적어줘서 특별했던 추억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T-맥을 2017년 명예전당 헌액식 전야제 때 만날 수 있었는데 명예전당 헌액 주간을 Enshrinement Week이라고 부릅니다. 전야제 때는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스포츠카드 회사 파니니에서 진행하는 사인회에 이어 헌액 자켓 증정식, 헌액자 친구와 가족 동반 저녁 만찬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VIP 칵테일 리셉션에 이어서 헌액식 본식이 있고 그 다음날에는 앞서 언급한 반지 증정식이 있었고요. 지금은 일정을 모두 개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살고 있던 뉴저지에서 명예전당은 2시간 반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서 행사가 있으면 주말에 차를 타고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때 사진을 몇 장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켓 증정식을 2층 입석으로 관람할 수 있었는데 농구공에 주황색을 입힌 색상이 강렬해서 자켓이 개성 넘치고 멋있더라고요. 명예전당 방문기도 한번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텐데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인회 장소는 명예전당 내부의 소극장 별관 공간에서 진행됐는데 어떻게 알고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T-맥은 옆에 앉아 계시던 페이서스의 ABA 시절 레전드인 조지 맥기니스와 쉴 새 없이 대화하시더라고요. 헌액 동기인 WNBA의 리베카 로보도 만나서 뉴욕 리버티 시절의 저지에 사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T-맥의 데뷔 시절 토론토 랩터스 공룡 유니폼에 사인을 받았는데 파니니의 트위터 공식 계정에 제가 가지고 간 유니폼을 T-맥이 사인하는 모습이 올려져서 괜시리 뿌듯했습니다. 비록 오래 뛰긴 했지만 연이은 부상 때문에 전성기를 더 길게 가져가지 못해서 아쉬웠을 T-맥인데 은퇴 후 헌액이 되고 보상을 받으면서 위로가 되었을 것 같네요. 또 선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에 팬들도 동참할 수 있게 여러가지 이벤트를 기획해 놓아서 함께 축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올해 출장을 곁들여서 갔던 시카고 올스타전 때도 만날 수 있었는데 T-맥이 패널로 활약하고 있는 점프라는 ESPN 쇼에 선착순으로 기다린 후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모두 끝마치고 난 후에 올랜도 매직에서 뛸 때 저지에 사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토론토, 올랜도, 휴스턴에서 뛰었을 때의 유니폼에 모두 클리어를 할 수 있었네요. 2010년대로 넘어가면 야오밍이 은퇴하고 T-맥이 팀을 떠난 빈자리를 제임스 하든과 제레미 린이 메꾸게 됩니다. 제레미 린은 비록 앞서 언급한 선수들과 같은 레벨의 실력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순간적인 임팩트만큼은 그 어떤 선수보다 강렬했죠. 농구의 성지를 불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일명 연습생 신화 린세니티를 이뤄냈으니 말이죠. 2011년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시점에 웨이버에서 픽업되어 닉스 포인트 가드 뎁스 차트의 4번째 선수였는데 하위 리그 D리그로 내려갔다 돌아오는 고생길을 걷다가 2월 4일 뉴저지 네츠전에서 올스타 데런 윌리엄스를 상대로 25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빵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다음 경기에서는 팀의 슈퍼스타 카멜로 앤서니와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빠지게 되는데 전력 약화에 우려가 무색하게끔 주전가드로 승진하고 팀을 7연승으로 이끌며 파란을 일으켰죠. 리그 최정상급 가드들을 상대하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강심장 플레이를 이어갔고 심지어는 코비가 이끌던 레이커스를 상대로 38점을 퍼부으면서 승리를 가져왔죠. 시간을 거꾸로 돌려 휴스턴 올스타전으로 돌아가면 도착한 첫날 저녁 공항에서 바로 제레미 린의 자선 행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린은 자선 사업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불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스타 전야제 행사를 마련했던 거죠. 휴스턴 착륙이 늦어져서 일찍 얼굴을 비치고 간 야오밍은 못 봤지만 다행히 후반부 이벤트에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레미 린의 대학 때 유니폼과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의 사인 유니폼을 비롯한 동료 스포츠 스타들이 기증한 다양한 물품도
경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칵테일 바에서는 ESPN 중계진이자 예전 워싱턴 소속 슈터 팀 레글러와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야외 공간에서는 휴스턴의 데릴 모리 단장과 제레미 린이 탁구 시합을 벌이는 재미있는 광경도 감상할 수 있었는데, 린도 잘했지만 모리 단장 탁구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과장 한 톨 없이 제가 실제로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잘하더라고요. 체구도 넉넉해서 운동신경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민첩하고 스매싱을 연이어 쳐대는데 제레미 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고요. 경기가 끝나고 모리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e스포츠 광이라면서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는 사람이 많냐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매정하지만 사석에서는 허물없이 지내는 단장과 선수의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자리에서 플로리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조아킴 노아와 챈들러 파슨스도 볼 수 있었는데, 파슨스는 사교성이 엄청나더라고요. 닉스 시절 린의 패스를 받아 3점을 넣고 챔피언 벨트 세레머니를 펼치던 스티브 노백 선수와 사진도 찍었고요. 휴스턴 올스타전 이후에도 제레미 린은 몇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 15-16 시즌 때 샬럿 여행 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샬럿의 팀 이름이 밥캐치였던 13-14 시즌부터 시즌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시즌권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을 이용해서 샬럿과 클리브랜드의 경기가 끝나고 VIP 터널에서 호네츠 선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8개의 팀에서 뛰며 떠돌이 생활을 했던 제레미 린인데, 브루클린 네츠 소속이었을 때 뉴욕의 NBA 스토어에서 차이니즈 뉴이어를 축하한다는 의미로 대만계 화교 린을 사인회 게스트로 초빙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뉴욕에서 근무하던 사무실이 NBA 스토어에서 도보로 5분 거리라서 사인회 일정이 있으면 점심시간이나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활용해서 잠깐씩 갔다 올 수 있었던 추억도 생각나네요. 제가 LA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도 호크스 소속으로 스테이플스 센터를 찾았을 때 봤는데 언제나처럼 친절하더라고요. 야오밍과 팀에게 개척한 로켓츠의 중국 시장을 더 확장시킨 제레미 린이었는데, 결국 2019년부터는 베이징 덕스의 일원으로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선입견, 부상 때문에 커리어 내내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했던 린인데 선수 시절에 황혼기도 뜨겁게 불태웠으면 하고 응원하게 되네요. 휴스턴 로켓츠와 빅맨의 연결고리를 논하자면 1순위 엘리트 출신 드와이트 하워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올랜도 매직팬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제레미 린, 하워드도 있지만 아무래도 2010년대 그리고 지금의 휴스턴 로켓츠는 털보 제임스 하든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든 역시도 지난 몇 년 동안 10차례 가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소속일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2012년 휴스턴으로 충격적인 트레이드가 되면서부터 마주칠 수 있었죠. 사인을 처음 받았던 건 2014년 뉴올리언스 올스타전에서부터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비행기가 예정보다 늦게 착륙해서 하든 사인회가 진행 중이었을 때 잼세션에 입장을 했는데 이미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사인회 행사계의 MCU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MC 노아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휴스턴 올스타전 잼세션에서 친분이 쌓여서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눴었죠. 제 얼굴을 멀리서 보더니 저를 행사장 농구 코트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슛을 성공시키면 사인 받을 기회를 주겠다고 윙크를 하면서 제안을 해서 다른 분들이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인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잼세션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반가운 얼굴들이랑 친분을 쌓고 근황도 나누는 재미가 있었는데, 2017년부터는 잼세션 행사 자체가 사라져서 너무 아쉽네요. 같은 해 여름 6월달에 뉴욕 MSG에서 국대 평가전을 할 때도 2연전 때 2차례 받을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유니폼이 없어서 티셔츠에 받았던 게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쉽습니다. 이듬해 뉴욕 올스타전 때 소호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엄청난 라인업의 팬 행사가 이어졌는데, 제임스 하든, 앤서니 데이비스, 클레이 탐슨, 알론조 모닝, 알 호포드, 데릴 도킨스, 이전의 신인왕이었던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까지 많은 스타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소호 쪽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이벤트였는데, 저는 하든, 알론조 모닝, 마카윌의 포토존 행사에 당첨되어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브랜드는 올스타 주간 내내 스타 선수들과의 팬미팅 외에도 갤럭시 폰 소지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푸드트럭에서 피자와 와플, 핫초코를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은 곧 도착했고 평소의 까칠한 인상과는 다르게 이날은 매우 온화한 모습이었는데, 진심으로 감탄을 해서 슈트가 정말 멋있다고 엄지를 치켜들었더니 배시시 수줍은 미소를 보이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15경기 정도를 직관한 시점이었는데, 내가 이번 시즌에 본 선수 중에서 당신이 가장 잘한다고 하니까 동공이 확장되면서 정말 그러냐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팬인데 기회가 되면 한국도 꼭 한번 방문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대답했는데,
짧게나마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인상이 확 바뀌었던 기억도 있네요. 다음날 하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수령하기 위해서 다시 갤럭시 체험관을 찾았는데 직원이 혹시라도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기다리라고 하면서 핑크색 팔찌를 채워주더라고요. 기다려보니까 직원들이 창고에서 농구공을 하나는 안고 나와서 눈이 휘둥그레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더니 이번 올스타전 주간에 갤럭시 체험관을 찾았던 하든, 모닝, 갈매기, 클탐을 비롯한 8명의 선수들의 사인이 있는 NBA 공인구라면서 나눠주더라고요. 뜻밖의 횡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어린아이 마냥 체험관을 떠났는데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홍보 효과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도 뛰어났던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하든은 점점 범접 불가능한 수준의 슈퍼스타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2016년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연습을 끝마치고 사인을 해주는데 제 펜 뚜껑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차례를 지나치고 라커룸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이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스테이플 센터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 클리퍼스 시즌권 자리는 원정팀 라커룸 통로 옆이라서 원정을 오는 각기 다른 팀들의 골수 팬들을 매번 번갈아가면서 만나게 되는데 로켓츠 경기 때 빠지지 않고 오는 열혈 팬 알렌네 가족이랑 친해지면서 포스트 게임 패스도 몇 차례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게임 패스 소지자들에게는 경기가 끝나고 환복을 마친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앞선 클리퍼스 편에서 다뤘던 크리스 폴의 팬 떨어뜨리기 에피소드도 있었고 카펠라, 네네, 제랄드 그린, 에릭 고든, 오스틴 리버스 같은 선수들로부터 사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상복을 입은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엔 하든이 나타났는데 본인의 아디다스 시그너처 슈즈에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다음 경기 때도 똑같이 거절을 당했는데 한때는 그렇게도 겸손하고 친절했던 선수인데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선수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100% 존중하지만요. 두 편에 걸쳐서 휴스턴 로켓츠 선수들로부터 사인을 받았던 에피소드들을 풀어봤는데요. 이걸로 서부 컨퍼런스 후기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멤피스, 미네소타, 오케시와 유타는 방문을 안 해봤거든요. 동부 컨퍼런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라스트 댄스라는 다큐멘터리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시카고 불스인데요.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데니스 로드맨의 사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